일단 당뇨 환자분들은 불규칙한 식습관을 가진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아침을 안 드시고 점심을 많이 드시고 점심을 드시고 나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오니까 달달한 간식 드시고 그 다음에 집에 갈 때쯤 또 배가 엄청 고프니까 저녁도 폭식하시고 이러는 경우가 되게 많으세요. 그래서 이런 불규칙한 식습관, 특히 공복 기간이 길어지는 것에 대해서 인지를 잘 하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식사하는 패턴을 보이는 경향이 많은데 이것을 고쳐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세요. 보통은 자고 일어나서 바로 측정했을 때 혈당을 공복 혈당이라고 하고 있어요. 정상 수치는 100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상으로 보고 있고요. 당뇨 환자들은 100 이상에서 126까지 정도 됐을 때 당뇨로 진단받을 수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에게 문의를 하셨던 분 중에서도 식사를 잘 챙겨 먹는데 공복 혈당이 너무 높다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뭐가 문제일까 찾아봤을 때 이분이 아침 식사를 안 하시고 점심을 드시게 되니까 공복 시간이 12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그 상태에서 점심에 이제 밥도 많이 드시고 고기도 많이 드시고 하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오게 되고 그 다음에 간식도 달달한 거를 먹게 되다 보니까 혈당이 자꾸자꾸 오르락내리락 하는 환경에 놓여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퇴근하고 나서는 고기류, 특히 삼겹살이나 항정살 같이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식품을 드시고 또 일찍 잠자리에 들다 보니까 이런 식습관이 규칙적이지 못하고 음식이 지방이 많은 것들을 드시다 보니까 공복 혈당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불규칙적인 식습관을 통해서 살이 찌다 보면 다이어트를 열심히 한답시고 간헐적 단식이나 아예 절식을 하는 경우가 많으신데요. 이 부분도 조금은 유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당뇨 환자 같은 경우는 공복 기간이 길어지면 혈당 스파이크가 잘 오게 되는데 먹을 때는 먹고 안 먹을 때는 안 먹으면 혈당 스파이크가 쉽게 오기 때문이에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식이 조절을 하다 보면 체지방은 하나도 빠지지 않고 근육만 빠지게 되고 지금 당장은 살이 잘 빠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길게 보면 요요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제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여름에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면서 절식을 하거나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 고구마, 야채만 드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바디 프로필을 준비하는 기간이 끝나고 나면 폭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세요. 그때도 이제 탄수화물을 너무 적게 먹다 보니까 탄수화물에 대한 갈망이 높아지게 되고 탄수화물을 계속해서 먹다 보니까 혈당 스파이크가 와서 오히려 더 단 음식들을 많이 먹게 되는 악순환이 이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인지하시고 내가 다이어트를 한다 하더라도 세 끼니를 건강하게 잘 챙겨 먹는 방법으로 다이어트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식습관을 인지를 하시고 고쳐 나가셔야 되는데요. 저에게 문의를 주셨던 분 중에 한 분은 현장직으로 일을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침에 일찍 나가서 아침 식사를 못하고 점심에 밥을 많이 먹는데 그리고 저녁은 거의 드시지 않거나 간단하게 드시는 경우가 많다고 해요. 그런데 병원에 가서 항상 건강검진을 받으면 당화혈색소가 너무 높고 공복혈당도 너무 높아서 혈당 조절을 해야 한다 라는 얘기를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실제로 점심을 얼마만큼 드시는지 제가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고 했더니 밥이 일반적으로 먹는 2공기의 양을 한 끼에 다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많으신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리고 탄수화물 대신에 계란이나 두부 같은 거를 조금 더 드시면 좋겠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많은 분들이 난 이것밖에 안 먹는데 왜 혈당이 올라가냐 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내가 먹는 양이 지금 충분히 많다라는 걸 인지하시고 탄수화물 을 지속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혈당 스파이크는 혈당이 급격하게 올랐다가 또 급격하게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보통 단 음식을 먹게 되면 15분에서 20분 내로 혈당이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2시간 내로 피크를 찍게 돼요. 그러면 이때 우리가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갈 때 우리가 졸음을 느끼게 되고 하품을 계속하게 되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증상을 많이 겪게 되시고요.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스파이크를 경험할 때 거의 쓰러져서 자게 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혈당이 이렇게 급격하게 내려올 때는 허기가 엄청나게 지고 배가 고프고 손이 떨리는 그런 현상들이 생기고 이때 음식을 먹으면 포만감을 느끼기가 어렵다고들 많이들 이야기하세요. 그래서 보통 먹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먹게 되고 자극적인 것들, 달고 짠 것들을 더 많이 찾게 되는 경향이 있다고 하세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기 때문에 살도 쉽게 찌게 되고 당뇨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고 당뇨뿐만 아니라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에 걸릴 위험도 높아지기 때문에 혈당 스파이크는 미리 알고 예방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키는 주 원인이 탄수화물이기 때문에 탄수화물량을 줄이시고 식사를 하실 때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서로 드시면은 혈당 스파이크를 막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식단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자극적인 음식을 참아내는 건데요. 사실 자극적인 음식을 왜 찾을까 생각을 해보면 보통은 스트레스 때문에 폭식을 하거나 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스트레스가 많아지면 코티졸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과식이나 폭식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잠도 잘 못 자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잘 관리하는 게 혈당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나만의 스트레스 방법을 찾는 데에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날씨가 좋을 때는 야외 공원에 가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산책을 하거나, 요즘처럼 추운 때에는 실내 자전거를 탄다거나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서 정서적으로 환기를 시키는 게 좋고요. 운동을 하는 것도 나는 스트레스다 싶으신 분은 침대에 누워서 계속 자는 것도 스트레스 완화하는데 큰 도움이 되니까 이런 방법을 한번 사용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식이 조절을 정말 잘 하고 싶다, 그런데 나는 자극적인 음식을 자꾸 찾게 된다면 내가 스트레스를 지금 많이 받고 있는 상태는 아닌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시간을 갖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정말 끊어야 되셔야 되는 건 단순당입니다. 단순당이라고 하면 가볍게 생각해서 설탕, 과당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마셨을 때 단맛이 나는 음료들 있잖아요. 그런 음료들이랑 케이크, 초콜릿, 쿠키, 빵류 등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제품들이 좋지 않은 이유는 혈당을 급격하게 올려서 혈당 스파이크를 잘 만들기 때문이에요. 특히 우리 젊으신 분들 먹방을 보면은 초코 과자들 가지고 초코탕 해먹는 경우도 많고, 탕후루 같은 것들, 설탕이 범벅이 된 음식들을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음식들을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해서 먹다 보면 혈당 스파이크가 자주 오게 되고, 그러다 보면 췌장이 기능을 잘 못하게 되면서 당뇨에 걸릴 위험이 높아지게 돼요. 또 과당이나 설탕이 많이 들어간 음식은 중성지방,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우리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까지도 신경을 써야 되는 경우까지 만들 수 있어요. 최근에는 편의점에서 시즌성 디저트들을 많이 출시하고 있는데요. 크림이 들어있는 빵이라거나 아니면 두바이 초콜릿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빠르게 만들어내면서 많은 분들이 손쉽고 편하게 그리고 빨리 접할 수 있도록 제품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우리가 노출이 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런 것들을 쉽게 접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멀리 하려고 의식을 가지고 지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혈당이 안 오르는 간식을 찾으시면 돼요. 많은 분들이 달달한 거를 먹지 못한다라는 스트레스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설탕이 들어간 식품들을 많이 드시는데요. 최근에는 저당, 무가당 초콜릿, 아이스크림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제품이 뭐가 있는지를 알고 찾아서 드시면 되세요. 그 바삭한 게 드시고 싶다면 혜태에서 나온 구운 감자라거나 오리온에서 나온 단백질 칩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단백질 과자류를 많이 드시면 되고요.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제품으로는 미주라 통밀 크래커, 소이아 크래커 등이 있는데, 실제로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이런 제품을 많이 드시고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혈당도 많이 안 올랐다 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당뇨가 있으니까 간식을 아예 못 먹는다 라고 생각을 하지는 마시고, 당뇨가 있는데 먹을 수 있는 게 어떤 간식이 있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제가 저당 아이스크림을 먹어보고 무가당 초콜릿, 저당 쿠키 같은 것들을 많이 먹어보고 또 실제로 만들어서 먹어보기도 하는데요. 일반 제품들과 거의 구별이 되지 않을 정도로 맛있는 제품들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커피 믹스 같은 것들을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는데, 남양유업에서 나온 스테비아 커피 믹스는 정말 맛이 진하고 맛있거든요. 그래서 커피 믹스를 내가 도저히 못 끊겠다 하시는 분들은 스테비아 믹스 커피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편의점에서도 요즘은 쉽게 저당 제품들, 무당 제품들을 접할 수 있고, 대기업에서도 요즘은 굉장히 많이 제품들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찾아보기만 한다면 정말 쉽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제가 당뇨 있으신 분들께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거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도록 돕고, 또 이 인슐린이 세포들에게 잘 작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비타민 D가 부족하다라고 하면은 혈당 조절이 어렵고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혈당이 계속해서 높아지는 현상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실제로 한 연구 논문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낮으면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라는 결과가 있고, 또 한 논문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했더니 공복 혈당과 당화 혈색소가 정상 수치로 괜찮아졌다라는 결과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내가 영양제로 섭취하면서도 그 흡수율을 더 높이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우리가 해가 떠 있을 때 15분에서 30분 정도 가볍게 산책을 하시면서 햇빛을 받는 게 가장 좋고요. 그리고 음식으로 섭취를 하고 싶다면 우유, 치즈, 요거트, 버섯, 계란 노른자 같은 것들을 식사를 하실 때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마그네슘도 챙겨 드시면 좋은데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소변으로 마그네슘이 잘 빠져나가기 때문에 마그네슘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를 보충해 줄 수 있는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고, 마그네슘이 부족해지면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기 때문에 당뇨를 오랜 기간 앓아온 분들이시라면 꼭 마그네슘을 챙겨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실제로 한 연구 결과에서는 혈중 마그네슘 수치가 낮으신 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고 당뇨 발병 위험이 2배에서 3배 이상 높아졌다고 하는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시금치나 케일, 브로콜리 같이 마그네슘이 많이 들어있는 제품을 섭취하려고 노력하시는 게 좋아요. 하지만 우리가 먹는 영양제 모두 필요한 영양소를 보조해준다라는 생각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식단을 잘 챙겨 드시고 그 후에 영양제를 먹었을 때 그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장 많이 추천드리는 게 바로 식후 10분 걷기인데요. 식후 혈당이 높아지면 기본적인 모든 혈당이 높아지게 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고 나서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기 전에 바로 뛰쳐나가서 걷거나 아니면 실내 자전거를 타거나 유산소 운동을 해주시는 게 좋아요. 음식을 먹게 되면 혈관에 혈당이 많이 생기게 되는데, 이것들이 흡수되는 속도를 낮춰주게 되고, 그리고 췌장에서 인슐린이 나와야 되는데 운동을 하게 됨으로써 그 역할을 우리가 보조를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혈당을 낮추는데 유산소 운동이 많이 도움이 된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연속 혈당 측정기를 착용을 하고 식후 10분에 혈당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확인해 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쌀밥을 먹든 현미밥을 먹든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밥을 먹자마자 이제 실내 자전거를 10분 정도를 탔더니 평소에 혈당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그래프가 조금은 더 완만하게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식사를 하고 나서 바로 움직이시는 게 가장 좋은 운동이고요. 그리고 매 식사하고 나서 움직이는 게 어렵다면 적어도 저녁 식사 후에는 꼭 산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한 연구에서 언제 식후 운동을 했을 때 가장 혈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냐라는 실험을 한 연구가 있는데요. 그때 저녁을 먹고 나서 10분에서 20분 정도 운동을 했더니 공복 혈당에 가장 좋은 영향을 끼쳤다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하기가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그래도 우리가 저녁 식사하고 나서만큼은 꼭 10분 정도 걸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이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고 했을 때 식단에서 가장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탄수화물과 단백질의 양을 체크를 하시는 거예요. 매 끼니마다 탄수화물은 50에서 100g 정도 드시면 가장 좋고, 단백질 같은 경우는 20g 정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게 어느 정도냐 모르시겠다면 탄수화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먹을 줬을 때 3분의 1 정도 드시면 가장 좋고, 그게 너무 어렵다 싶으면 2분의 1 정도만 드시면 되세요. 그리고 단백질은 주먹 크기로 이 한 개 크기 정도만큼 드시면 좋아요. 그렇게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식단은 저는 아침에 계란 2개 그리고 오트밀 50g 정도 드시는 걸 추천드리고, 점심에는 일반 한식을 드시되 밥을 100g에서 50g 정도 적게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식사를 하실 때는 채소, 단백질, 탄수화물 순으로 꼭 드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녁에는 탄수화물 없이, 그러니까 쌀밥 없이 단백질인 닭가슴살이나 돼지고기 앞다리살, 목살, 대패 삼겹살 정도를 100g에서 150g 정도 야채와 함께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탄수화물을 끊는 게 너무 어렵다면 한 2주 정도는 저녁에도 탄수화물을 100g 정도 드시다가 그 후에 일주일 정도 50g 줄이시고 그 후에 아예 안 먹는 방향으로 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